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조건문에 대해서 한번 배워볼게요. 조건문에서는 가장 중요한 키워드 단 하나, if문 하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럼 조건문이 언제 쓰이느냐?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배우거나 작성한 코드들은 무조건 항상 일관된 방식으로만 실행이 됐어요. 그런데 조건문을 활용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작성한 코드에 분기를 나눌 수 있게 됩니다. 쉽게 얘기해서 어떤 조건에서만 특정적으로 코드를 실행하고 그렇지 않을 때는 실행되지 않도록 통제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 조건문을 사용하려면 어떤 형식을 따라야 하는지 한번 볼게요. 사실 형식이랄 것도 없이 좀 매우 간단한데 바로 여기 if문을 적고 그 뒤에 괄호를 쳐주면 됩니다. 괄호 안에는 참 혹은 거짓을 나타낼 수 있는 변수나 우리가 방금 배웠던 비교 연산자, 논리 연산자 조건을 적어주면 돼요. 그리고 조건문 안의 몸체는 중괄호로 감싸주면 됩니다. 이렇게. 만약 몸체 안에 문장이 오직 한 개뿐이라면 이 중괄호를 생략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만약 if문 옆에 괄호 안에 이 실행 조건이 참, true 혹은 숫자 1이라면은 중괄호 안의 내용이 실행이 되는 거고 이 괄호 안의 값이 거짓, false, 숫자 0이라면은 실행되지 않고 중괄호 이후의 내용이 실행이 됩니다. 그래서 예시로 if문으로 이제 작성한 프로그램인데 맨 처음에 이제 scanf로 사용자로부터 숫자를 입력받아서 그 숫자가 양수인지 음수인지를 판별하는 프로그램이 이제 예시로 나와 있어요. 일곱 번째 줄을 보시면은 이제 if문이 있고 괄호 안의 조건은 변수 num이 0보다 큰지를 확인하는 논리식이 있습니다. 만약 num보다 0이 크다면은 이 논리식의 결과가 1이 될 테니까 그 다음 문장인 printf 0보다 크군요 이 문장이 출력이 될 겁니다. 여기서 중괄호가 없는 이유는 실행할 문장이 딱 한 문장, printf 이 한 문장이기 때문에 중괄호를 생략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9번째 줄, 11번째 줄에 있는 이 if문도 똑같이 num이 0보다 작은지 그리고 num이 0보다 같은지를 확인하는 코드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이 뭐냐면은 이렇게 if문이 7번째 줄, 9번째 줄, 11번째 줄 이렇게 연달아서 나올 때 하나의 if문이 실행되었다 하더라도 만약 7번째 줄에 있는 이 if문이 참이라서 실행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이후에 나오는 9번째 줄, 11번째 줄에 나오는 이 if문이 실행되지 않는 건 아닙니다. 얘도 9번째 줄, 11번째 줄에 있는 것도 똑같이 실행이 돼요. 만약 특정 if문을 만족해서 실행되었다면은 그 이후의 if문들은 실행되지 않도록 하려면은 우리가 뒤에서 배울 또 다른 키워드인 else문을 활용하면 됩니다. 지금까지 배운 if문의 내용으로 이제 라비다의 1719번 자판기 문제를 한번 풀어볼 수가 있는데 이 문제를 읽어보시면은 이제 뭐냐면은 간단히 설명하자면은 이제 입력으로 자판기의 번호를 입력을 받고 그 번호에 따른 음료수의 가격을 출력을 하는 문제인데 이 입력에 따른 가격을 우리가 출력을 할 때 if문을 활용을 하면 되겠죠. 이 문제 설명에 나와 있는 거를 이제 오른쪽으로 간단히 요약을 해보자면은 입력으로 1이 들어왔으면 500, 2가 들어왔으면 600, 3이 들어왔으면 500 이런 식으로 자판기에서 입력으로 들어온 번호에 따라서 고유한 이렇게 가격이 매칭이 되겠죠. 그것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if문으로 분기를 나눠서 출력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짜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좀 더 줄여서 짜보자면은 자판기에서 입력으로 들어온 게 숫자 1 그리고 3, 4는 똑같이 500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5월 연산자로 묶어서 짝대기 두 개로 묶어서 이렇게 한 번에 줄여서 쓸 수도 있다는 점. 뭐 이렇게 줄여서 짜면 더 좋겠죠?
자, 그리고 방금 배운 if문 코드는 비효율적인 부분이 있어요. 만약 첫 번째 if문이 3이라서 실행이 되었다면은 이후에 두 번째, 세 번째 if문은 굳이 살펴볼 필요가 없이 그냥 넘어가도 되겠죠. 근데 만약 그냥 if문만 계속 이렇게 나열되어 있으면은 일일이 다 확인을 한다고 지나간다고 했었죠. 그래서 이를 개선시키기 위해서 if문 뒤에 else라는 키워드를 넣게 됩니다. 그래서 이 else문 안에 적힌 내용들은 앞서 나온 if문의 괄호 안의 조건을 만족하지 못했을 경우에만 실행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처럼 else문 뒤에 다시 if문을 적으면은 이렇게 else문 뒤에 다시 if문을 적으면은 또 다른 조건을 명시해서 필터링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만약 if문에서 A라는 조건을 걸고 아래에서 여기 세 번째 줄에 if에서 조건 A를 걸고 일곱 번째 줄에 else if로 조건 B를 건다면은 이 일곱 번째 줄에서 처리하는 if문은 조건 A는 만족하지 못하면서 조건 B는 만족하는 조건들이 이 안에서 실행이 되겠죠. 그리고 만약에 조건 A도 만족하지 않고 또 조건 B도 만족하지 않으면은 최종적으로 11번째 줄에 있는 else 문을 실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 if문의 조건 A를 만족했다면 그 뒤에 있는 else 문들은 모두 무시를 하고 바로 이 뒤에 있는 13번째 줄, 13번째 줄 이후 14번째 줄부터 실행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방금 본 자판기 문제에 if else문을 적용을 하면은 이렇게 6번째 줄, 여기 짝대기가 왜 두 개여야 되는데 3개가 들어가 있죠? 고쳐서 올릴게요. 아무튼 이렇게 짝대기 5원문으로 이렇게 엮어서 1341 때는 500을 출력을 하고 만약 134인 걸 확인을 했으면은 이 뒤에 나와 있는 if문의 분기들은 확인할 필요가 없으니까 바로 넘어가면 되겠죠. 그럼 한번은 제시된 문제 조건에 따라서 한번 코드를 작성해 봅시다. 문제에서 요구하는 게 자연수 하나를 입력을 받아서 그 수가 2의 배수인지 혹은 5의 배수인지 혹은 2와 5의 공배수인지 아니면은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수인지를 판별하는 코드를 짜봅시다. 여러분들은 일시정지하고 코드를 한번 작성해 보시고요. 힌트를 드리자면은 어떤 수가 n의 배수인지를 판별하려면 우리는 어떤 논리식을 적어야 할까요? 우리가 연산자 시간 때 나머지 연산, 퍼센트 연산 배웠었죠. 어떤 수를 n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0이라면은 그 수가 n의 배수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내용을 바탕으로 한번 풀어봅시다. 제가 코드를 잠깐 적어보자면은 만약에 숫자 10이 n의 배수인지를 확인하고 싶으면은 10%n equal 0 얘를 if문 안에 넣으면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이 10이 n의 배수라면은 이 if문 안에 있는 내용들이 실행이 되겠죠. 정답은 이렇게 풀어볼 수가 있는데요. 이 왼쪽에 있는 코드. 이제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이 뭐냐면은 if문들의 배열 순서입니다. 반드시 2와 5의 공배수를 확인하는 조건이 첫 번째로 나와야 돼요. 첫 번째, 이 6번째 줄에 나온 게 첫 번째 if문이죠. 만약 2의 배수를 판별하는 if문이 가장 처음에 나오고 그러니까 가장 처음에 나온다면은 실제 만약에 2와 5의 공배수인 12 입력으로 들어왔을 때 맨 처음 조건인 2의 배수에 걸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오른쪽이 잘못된 코드인데요. 만약에 이 오른쪽 코드의 입력으로 이 넘버가 10이 들어왔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10은 2와 5의 공배수니까 여기에 걸려야겠죠. 여기에. 왼쪽은 이제 올바르게 작성한 코드고 오른쪽은 잘못된 코드예요. 근데 만약에 오른쪽 코드 잘못된 코드에서 10이 들어왔다면은 맨 처음에
여기서 바로 걸리겠죠. 여기서. 그리고 이 6번째 if문 이후에 나머지 8번째, 10번째, 12번째 줄에 있는 거는 else로 엮여 있기 때문에 여기서 10이 체크가 되고 바로 스킵을 하게 돼요. 그쵸? 그러면은 실제 우리가 10은 공배수라서 얘가 출력되기를 원했는데 얘가 무시되고 그냥 바로 2의 배수인 걸로 간주되고 넘어가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할 점은 똑같은 논리식이라 할지라도 이 if문 안에 있는 내용들은 다 똑같잖아요. 여기 있는 거 왼쪽이나 오른쪽이나 이 if문 안에 내용은 똑같은데 if문의 배치 순서에 따라서 실행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다라는 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볼 내용은 사망연산자인데요. 왼쪽에 있는 이제 간단한 이제 if else문 코드가 있는데 이 그냥 간단한 문제 상황이 뭐냐면은 정수 하나가 주어지면은 그 정수의 절대값을 구하는 코드를 작성하라는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n이 양수라면은 그냥 절대값도 그냥 양수일 테니까 이 absn이라는 변수 그대로 n을 집어넣으면 되고 만약에 else라면은 이제 n이라는 변수가 음수라는 뜻이니까 앞에 마이너스를 붙여서 출력을 하면 되겠죠. 그쵸? 간단한 이제 if else문으로 정수의 절대값을 구하는 코드인데 이 코드를 우리가 사망연산자가 뭐냐면은 우리가 보통 이제 지난 시간까지 배웠던 연산자는 예를 들어서 플러스 연산자라 하면은 a 플러스 b에서 플러스를 기준으로 필요한 항이 1개, 2개라서 지금까지 배운 건 2항 연산자 혹은 1항 연산자였어요. 근데 3항 연산자는 이 필요한 항이 3개라는 뜻입니다. 3개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코드를 오른쪽에 있는 코드 3항 연산자를 이용하면은 이런 식으로 단 한 줄에 적을 수가 있는 거예요. 4번째 줄에 나와 있는. 이게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 하냐 보면은 여기 있는 if n이 0보다 클 때는 맨 처음에 여기로 갔어요. 그리고 만약에 n이 0보다 크다라는 조건이 참이라면은 n을 대입한다 라는 게 이 가운데에 왔고요. 이제 3항 연산자에서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이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 얘가 두 번째 항에 왔고요. 만약에 else n이 음수라면은 앞에 마이너스를 붙인다라는 식은 세 번째 항에 왔습니다. 그리고 이 식을 통해서 나온 값을 absn이라는 변수 안에다가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 연산자의 형식을 이렇게 풀어보면은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맨 처음 첫 번째 항에 나오는 게 조건, 이 n은 0보다 크다라는 조건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항에 나오는 거는 이 조건이 참일 때의 값, 지금 여기에 해당되죠. 참일 때의 값이 들어가고 그리고 세 번째 항에는 이 else, 그 외일 때의 값, 마이너스 n이 해당됩니다. 그래서 지금 사망 연산자는 그냥 이런 문법이 있구나라는 느낌으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음은 스위치 문을 살펴볼 건데 스위치 문은 if 문만큼 그렇게 자주 사용되는 문법은 아니에요. 이것도 역시 그냥 이런 문법이 있구나 정도 살펴보면 되는데 스위치 문은 좀 특이한 점이 괄호 안에 그러니까 if 문처럼 이제 스위치라는 키워드가 나오고 오른쪽에 이제 괄호 안에 어떤 값을 넣을 건데 스위치 문 안에 이 괄호 값에 들어가는 거는 참이나 거짓 같은 논리 값이 아니라 그냥 값 그 자체가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값과 일치하는 이 케이스의 번호를 찾아서 그 부분이 실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스위치 문이 있다고 하고 입력으로 n이 2인 경우가 들어왔다고 했을 때 그러면 저는 케이스 2인 부분부터 실행이 되는 거예요. 이 안에 있는 몸체 케이스 2인 게 실행이 되고 이제 맨 마지막에 브레이크라는 문장에는 브레이크 문이 있는데 브레이크 문은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이 다음 시간에
반복문을 배우면서 이제 브레이크문에 대해서 배우게 될 건데, 일단 지금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 두 코드를 비교해 보면 되는데, 이 두 코드를 비교해 보면 될 것 같아요. 27번 슬라이드랑 이 28번 슬라이드를 비교해 보면 되는데, 브레이크가 있을 때는 만약에 넘이 1일 때, 넘이 1이면은 스위치 케이스 문 안에 케이스 1번부터 실행이 되겠죠? 그쵸? 그래서 실제 출력을 살펴보니까 그냥 케이스가 1일 때 결과만 출력이 돼요. 근데 만약에 브레이크 문을 뺀다면은 28번 슬라이드에 뺀다면은 지금 브레이크가 여기에 빠졌죠, 다? 그러면은 넘이 1일 때 1일 때의 결과도 출력이 되고 1일 때의 결과값, 그리고 2일 때의 결과값도 출력이 되고 디폴트일 때의 결과값도 출력이 되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이 브레이크가 하는 역할은, 브레이크가 있을 때는 오직 그 케이스만 실행을 하고 빠져나가는 데 반해서 그러니까 이 케이스 1만 실행을 하고 그냥 바로 나가버린다는 뜻이에요. 스위치 문 밖으로 나가버리는데, 브레이크가 없으면은 1번부터 실행해서 1번도 거쳐가고 2번도 거쳐가고 디폴트도 거쳐가고 이렇게 자기 밑에 있는 모든 케이스를 다 거쳐가게 됩니다. 브레이크가 없다면은. 그래서 스위치문에서 브레이크가 하는 역할도 알아두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불리언 타입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타입에 대해서 배웠을 때 정수형을 저장할 때는 주로 인트를 쓰고 실수는 더블, 문자는 캐릭터를 저장하는 게 일반적이다라고 했었죠. 그런데 이번 기회에 한 가지만 더 알아놓읍시다. 바로 참 거짓 같은 논리값을 저장하는 타입이 바로 불리언 타입인데요. C에서는 이 위에 두 번째 줄에 std_bul.h라는 헤더 파일을 추가하면은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 코드가 C++ 버전이라면은 이 std_bul을 추가하지 않고 바로 사용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그냥 나머지는 똑같습니다. 우리가 그냥 int형 변수 선언할 때 맨 앞에 int 쓰고 그리고 변수명 쓰고 값을 집어넣었잖아요. 얘도 똑같아요. 앞에 불리언이라는 이 타입의 키워드가 있고, 그리고 변수명 플래그를 적고, 이 뒤에 이제 true나 false를 집어넣을 수 있는 거예요. true면은 숫자로는 값이 1이라고 했었죠. false면은 0이고. 이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불리언 타입을 사용하면은 이제 참이나 거짓 같은 논리값을 저장하는 별도의 타입을 지정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